청소부를 사돈으로 모시겠다고요? 군인 집안 체면이 있다고 했잖아요. 서울 한복판 고급 호텔 연회실에서 터져나온 모욕적인 고함 소리였습니다. 상견례 자리에 청소복 차림으로 나타난 신부 어머니를 향한 신랑 아버지의 분노였죠. 상견례 예법도 모르는 집안과는 인연을 맺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연회실 문이 열리며 두 명의 젊은 장교가 들어섰어요. 그들이 청소복 차림의 여성을 향해 정확한 각도로 거수경례를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소장님, 과연 이 청소복 차림의 여성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모욕을 퍼부었던 군인은 어떤 운명을 맞게 될까요? 이야기는 이 충격적인 상견례가 벌어지기 바로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서울 용산구 한빛호텔 연회실에 오후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크림색 대리석 바닥과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정갈하게 차려진 원목 테이블 위로 은은한 꽃향기가 퍼졌습니다. 신랑 측 아버지 박철민 대령이 가장 먼저 도착했어요. 55세의 그는 군복 대신 네이비 정장을 입었지만 곧게 편 어깨와 단정한 자세에서 30년 군 생활의 기품이 묻어났습니다. 연회실을 한 바퀴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역시 한빛호텔이야. 장성들도 자주 오는 곳이라 격이 다르지. 박철민은 가슴을 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곳에서 상견례를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 같았거든요. 신랑 박상훈과 어머니 윤미경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30세의 박상훈은 단정한 차림새였고 53세인 윤미경은 고급스러운 분홍색 한복을 입고 머리를 단아하게 올렸어요. 아버님, 정말 좋은 곳을 잡으셨네요. 윤미경이 연회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군 간부들이 중요한 자리를 가질 때 이용하는 곳이야. 체면상 이 정도는 되어야 하는 거고. 박철민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군인으로서의 긍지와 사회적 지위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자 신부 측이 도착했어요. 신부 이서영이 아버지 이도현과 함께 연회실에 들어섰습니다. 28세의 이서영은 차분한 미소를 지었고 60세인 이도현은 온화한 인상의 신사였어요. 은퇴한 공무원 출신으로 조용하고 점잖은 성격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안녕하십니다. 늦지 않았죠? 이도현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어서 오십시오. 시간 정확하시네요. 박철민이 시계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인다운 시간 개념에 만족하는 듯 했어요. 그런데 신부 어머님은 어디 계신가요? 윤미경이 둘러보며 물었어요. 약속 시간이 되었는데 보이지 않았거든요. 어머니께서 급한 일이 생기셨어요. 곧 오실 겁니다. 이서영이 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어머니 김정숙은 갑작스러운 업무로 출발이 늦어진 상태였어요. 박철민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시간 약속은 군인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었거든요. 상견례는 양가가 모두 참석해야 의미가 있는 건데. 죄송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 갑자기 생겨서요. 이도현이 거듭 사과했어요. 연회실 밖 복도에서 끼익, 끼익하는 바퀴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에 모두가 고개를 돌렸어요. 청소용 카트를 미는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호텔 유니폼 위에 청소복 상의를 걸친 모습이었어요. 58세의 김정숙이었습니다. 급한 업무 중 옷이 젖어 호텔에서 급히 제공받은 차림이었거든요. 김정숙은 카트를 복도에 조심스럽게 세우고 연회실로 들어왔어요. 얼굴에는 미안함이 역력했지만 눈빛만큼은 차분하고 깊었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이서영이 반가운 듯 일어서며 말했어요. 미안하다, 서영아. 일이 좀 늦어져서.
김정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중후한 울림이 있었어요. 박철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청소복 차림의 여성이 신부 어머니라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윤미경도 입을 반쯤 벌린 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박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보다는 당혹감이 앞섰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작스럽게 급한 일이 생겨서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어요. 김정숙이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전혀 위축되지 않은 목소리였어요. 상견례가 뭔지 아십니까? 두 집안이 처음 만나는 중요한 자리인데 박철민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체면을 중시하는 군인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여보, 일단 앉으시죠. 윤미경이 어색한 상황을 모면하려 했지만 목소리에 당황함이 역력했어요. 자, 자리부터 앉으시죠. 음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도현이 분위기를 수습하려 애썼어요. 하지만 박철민의 불쾌한 표정은 쉽게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정숙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청소복 차림이었지만 앉는 자세만큼은 당당했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두 손을 무릎에 올린 모습에서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어요. 이런 복장으로 어떻게... 박철민이 중얼거렸지만 김정숙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박상훈과 이서영은 어른들의 신경전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행복해야 할 상견례가 이상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연회실 밖에서는 호텔 매니저가 VIP 명단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김정숙의 이름이 특별관리 고객으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보안상 이유로 함부로 알릴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분이 정말... 직원이 작은 소리로 물었어요. 쉿, 조용히 해.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 돼. 매니저가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연회실 안의 분위기는 점점 얼어붙어 갔어요. 상견례는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벌써 아문이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박철민은 석 달 전 타 군단에서 용산으로 전속 발령을 받았어요. 새로운 부대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참모장급 인사 발령 명령서는 서류로만 받아봤을 뿐 실제 얼굴을 본 적은 없었어요. 우리 부대는 다른 곳과 달라. 규율이 엄격하고 전통을 중시하지. 박철민이 가슴을 펴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신임 부대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장성분들도 자주 오시나요? 이도현이 관심 있게 물었어요. 그럼요. 특히 우리 새 참모장님은 해외 경험도 많으시고 능력이 뛰어나시다고 소문이 자자해요. 박철민의 설명에 김정숙의 눈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어요. 김정숙은 지난 10년간 해외 합동사령부와 기무사령부를 오가며 특수보직을 맡아왔어요. 대부분의 업무가 기밀사항이어서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군 내부망에도 보안 등급 때문에 KJ라는 암호명으로만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무슨 일을 하세요? 윤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청소복 차림 때문에 더욱 궁금했거든요. 그냥 공무원이었어요. 지금은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고요. 김정숙이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피하는 듯 했어요. 공무원이셨구나. 어느 부서에서? 박철민이 관심을 보였어요. 여러 부서를 거쳤는데 지금은 은퇴했어요. 김정숙의 대답은 여전히 모호했습니다. 박철민은 김정숙이라는 이름을 들었지만 너무 흔한 이름이라 특별히 생각하지 않았어요. 설마 그 김정숙 소장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이서영은 어머니의 진짜 신분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평범하게 살고 싶어하는 어머니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가족들도 군 밖에서는
절대 어머니 직업을 드러내지 않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왜 이런 차림으로? 박상훈이 궁금해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일하다가 옷이 젖어서 급하게 빌려 입고 왔어. 양해해줘. 김정숙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사실 김정숙은 오늘 오전 한빛호텔 보안 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어요. 민간인으로 위장해 호텔 내부 취약점을 확인하는 특수 임무였거든요. 배관 사고로 옷이 젖자 호텔 측에서 급히 청소복을 제공했던 거였습니다. 호텔 일을 하시는 건가요? 윤미경이 짐작해서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잠깐 도움을 받은 거예요. 김정숙이 정정했습니다. 이 호텔도 군 관련 행사를 많이 하던데요? 김정숙이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어요. 맞습니다. 우리 부대 장교들 승진 축하연도 여기서 하고 중요한 회의도 종종 열려요. 박철민이 득이양양하게 대답했어요. 자신의 인맥과 부대의 위상을 과시하고 싶었거든요. 군납업체들도 자주 오나요? 김정숙의 질문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렇죠. 깨끗하고 보안도 좋아서 업체 대표들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박철민의 대답에 김정숙은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근 첩보와 일치하는 정보였거든요. 연회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국방산이라고 쓰인 상자들을 나르는 호텔 직원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호텔에 무슨 행사라도 있나 보네요. 이도연이 창 밖을 보며 말했어요. 아, 그 회사 알아요. 우리 부대에 물품 납품하는 업체 중 하나예요. 박철민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숙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자주 거래하시나요? 꽤 자주죠. 사장이 예의가 바르고 품질도 좋아서. 박철민의 말에 김정숙은 마음속으로 메모했어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전복찜과 갈비찜, 각종 나물이 정갈하게 차려졌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음식만큼 따뜻하지 못했어요. 이런 좋은 자리인데. 윤미경이 아쉬운 듯 중얼거렸어요. 신부 어머니의 차림새가 계속 거슬렸거든요. 김정숙은 젓가락을 들며 상황을 차분히 관찰했어요. 상대방의 반응, 호텔의 분위기, 밖에서 들리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수사망에 걸려들고 있었습니다. 박상훈과 이서영은 부모들의 어색한 대화를 들으며 걱정이 앞섰어요. 상견례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도 되는 걸까요? 진실은 아직 숨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점차 그 실체가 드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메인 코스가 올라왔어요. 전복찜에서 나는 고소한 향과 갈비찜의 달콤한 냄새가 식욕을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테이블을 둘러싼 분위기는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박철민이 수저를 들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군인 집안에서는 시간 약속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10분, 20분 늦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질책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급한 일이. 김정숙이 사과하려 했지만 박철민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더 중요한 건 예의입니다. 특히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하는지는 상식이지 않습니까? 박철민의 시선이 김정숙의 청소복을 훑었어요. 경멸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여보. 윤미경이 남편의 팔을 살짝 잡았지만 박철민은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 집안은 3대째 군인입니다. 체면과 격식을 무엇보다 중시하죠. 그런데 이런 몰골로 나타나시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박철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아버지, 음식부터 드시죠. 박상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박철민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상훈아, 넌 아직 몰라. 군인 집안의 위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이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를 향한 모욕을 더 이상 참기 어려웠거든요. 어머니께서 바쁜 일이 있으셔서 그런 거예요. 바빠도 한계가 있어야지. 청소부하고 손님을 구분도 못하겠네. 박철민의 말이 도를 넘었어요. 윤미경이 호텔 직원을 불렀습니다. 여기 청소 담당 구역이 어떻게 배정되나요? 손님 식사 공간하고 섞이면 위생상 문제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우리 부대 간부들은 이런 복장으로는 출입조차 불가능해요. 박철민이 계속 공격적으로 말했어요. 명절이나 중요한 행사 때는 부대 시설도 이용하고 장성급 인사들도 초대하곤 하죠. 그런데 이런 차림으로는 어림도 없어. 김정숙은 조용히 식사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견례가 뭔지 아세요? 두 집안이 평생 인연을 맺는 자리라고요. 박철민의 모욕이 절정에 달했어요. 이도연이 참지 못하고 일어섰습니다. 너무 심하신 게 아닙니까?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건데. 심해요? 이게 심한 말이에요? 군 기강이 뭔지 아십니까? 박철민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연회실 전체에 그의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때 연회실 밖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무거운 물건을 떨어뜨린 모양이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호텔 직원의 사과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정숙이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려 밖을 보았어요. 민국방산이라고 쓰인 상자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안에서 금속 부품들이 흩어져 나왔습니다. 시끄럽게. 직원 교육이 제대로 안 된 것 같군. 박철민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김정숙은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떨어진 상자와 부품들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저 업체 아세요? 김정숙이 담담하게 물었어요. 민국방산? 우리 부대 단골 납품업체죠. 사장하고도 친분이 있고. 박철민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친분이요? 가끔 이런 자리에서 만나기도 하고 골프도 함께 치죠. 업무상 필요한 관계거든요. 박철민의 말에 김정숙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청소부를 사돈으로 모시겠다고요? 말이 됩니까? 박철민의 모욕이 극에 달했어요. 군인 집안 체면이 있다고 했잖아요. 상견례 예법도 모르는 집안과는 인연을 맺을 수 없어요. 이서영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일어섰어요. 너무하세요. 어머니께 어떻게 그런 말씀을. 너무해. 이게 너무한 거야? 현실을 직시해야지. 박철민의 목소리가 연회실을 가득 채웠어요. 김정숙은 젓가락을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결심을 한 듯한 자세였어요.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어요. 상견례는 이제 완전히 파탄 직전이었습니다. 연회실 밖에서는 호텔 매니저가 불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VIP 고객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하지만 함부로 개입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연회실을 감쌌어요. 곧 모든 것이 뒤바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식후 커피가 준비되는 동안 연회실 밖 복도가 부산해졌어요. 또각또각, 또각또각. 규칙적인 군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두 명의 젊은 장교가 한빛 호텔 로비를 가로질러 급하게 이동하고 있었어요. 한 명은 키가 큰 남자 중이었고 다른 한 명은 단발머리의 여자 소위였습니다. 둘 다 정갈한 정복을 입고 긴장한 표를 지었어요. 여기가 맞습니까? 중위가 호텔 안내판을 확인하며 물었어요. 네, 확실합니다. 3층 다이아몬드 연회실이요.
소희가 손에 든 메모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두 장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연회실 앞에 도착하자 잠시 멈춰서서 자세를 가다듬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중위님. 둘은 정렬을 갖추고 연회실 문 앞에서 대기했어요. 연회실 안에서는 여전히 긴장된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는 결혼 자체를 다시 생각해야겠습니다. 박철민이 최후 통첩을 하듯 말했어요. 아버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박상훈이 말리려 했지만 박철민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연회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정복을 단정히 입은 두 장교가 당당하게 들어섰어요. 연회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장교들은 곧바로 김정숙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그녀를 향해 정확한 각도로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소장님, 중위의 또렷한 목소리가 연회실에 울려 퍼졌어요. 순간 연회실이 조용해졌어요. 윤미경이 들고 있던 찻잔이 덜컥거렸고 박철민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소장님? 박상훈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되물었어요. 김정숙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청소복 차림이었지만 그 순간 그녀에게서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풍겨났어요. 등을 곧게 펴고 턱을 살짝 들어 올린 자세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고하기엔 부적절하다. 김정숙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명령조의 단호한 톤이었습니다. 하지만 긴급사항이라서 즉시 보고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소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KJ 관련 사안인가? 김정숙이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중위가 대답했어요. 박철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KJ는 그가 서류로만 접했던 신임 참모장의 암호명이었거든요. 몇 번인가 공문에서 본 적이 있는 코드였어요. 혹시 박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김정숙이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청소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리하고 권위적이었습니다. 육군 소장 김정숙입니다. 연회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그리고 박 대령, 당신이 소속된 부대의 신임 참모장이기도 합니다. 김정숙의 말에 박철민이 휘청거렸어요. 의자 등받이를 붙잡고 겨우 균형을 잡았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윤미경이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민국방산 관련 긴급 보고인가? 김정숙이 장교들에게 물었어요. 네, 소장님. 호텔 내부 수상한 물품 이동과 관련해서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중위가 답변했어요. 김정숙이 핸드폰을 꺼내 아까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이것과 관련이 있나? 정확히 그것입니다, 소장님. 납품 일정과 맞지 않는 물품들이 은밀하게 반입되고 있었습니다. 소희가 설명했어요. 김정숙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지금까지의 온화한 신부 어머니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박 대령, 김정숙이 박철민을 불렀어요. 박철민은 식은땀을 흘리며 벌떡 일어섰어요. 네네. 민국방산과 어떤 관계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김정숙의 질문에 박철민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연회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이제 김정숙이 완전한 주도권을 쥔 상황이었습니다. 이도형과 이서영은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어요. 박상우는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상견례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용산 국방타워 25층 감찰실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대형 모니터들이 늘어선 작전실에서는 분석관들이
컴퓨터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박철민 대령 금융거래 내역 분석 완료했습니다. 감찰관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보고했어요. 김정숙은 단정한 군복을 입고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어제의 청소복 차림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최근 6개월간 민국방산 관련 의심 거래가 15건이네요. 호텔 이용 내역을 보시면 더욱 명확합니다. 감찰관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컴퓨터 모니터에는 박철민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한빛 호텔에서의 결제 기록이 유독 많았습니다. 개인 결제가 아니라 민국방산 법인카드로 대신 결제된 게 대부분이군요. 맞습니다. 명백한 접대 수수죠. 김정숙이 빨간 펜으로 수상한 거래들을 표시했어요. 감찰팀은 밤새 관련 자료들을 수집했어요. 민국방산과 박철민 사이의 금전거래, 통신 기록, 만남의 정황까지 세세하게 추적했습니다. 부대 차량 GPS 추적 결과도 나왔습니다. 다른 감찰관이 새로운 자료를 가져왔어요. 대형 화면에 지도가 나타났고 빨간 점들이 이동 경로를 표시했어요. 부대 차량이 민국방산 사무실과 한빛 호텔을 반복해서 오간 기록이 선명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도 이동한 기록이 있네요. 사적 용도로 군 차량을 사용한 거 맞습니다. 김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 물증입니다.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죠. 김정숙이 수사 개시 승인서에 서명했어요. 한편 박철민은 자택에서 초조하게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대령님, 큰일 났습니다. 민국방산 직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수화기에서 흘러나왔어요. 무슨 일이야? 감찰팀이 우리 사무실에 나타났어요. 서류들을 모두 가져가고 있습니다. 박철민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럴 리가 없어. 뭔가 착각이. 아닙니다. 정식 영장을 가지고 왔어요. 압수수색 중이에요. 전화가 끊어지자 박철민은 주저앉았어요. 여보, 어떻게 된 거예요? 윤미경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제 그 여자가, 그 청소부가 정말 소장이었다니. 박철민이 머리를 감싸며 중얼거렸어요. 국방타워에서는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었어요. 군검찰에 영장 신청 완료했습니다. 합동수사단 구성도 승인받았고요. 김정숙 앞에 각종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닙니다. 군납업체와 군 간부들 간의 조직적 유착으로 보입니다. 김정숙이 회의실에 모인 수사팀에게 말했어요. 방위사업청과도 연계해서 수사하겠습니다. 군사경찰단도 투입하고요. 수사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었어요. 박상우는 아버지로부터 사실을 듣고 충격에 빠졌어요. 아버지가 정말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상우나 미안하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박철민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박상우는 즉시 이서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영아, 결혼은 당분간 미루는 게 좋을 것 같아. 왜요? 상훈 오빠 잘못이 아니잖아요. 이서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하지만 상황이 상황이니까. 둘의 대화는 무거웠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국정감사실에서는 관련 부처들이 긴급회의를 열었어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납 시스템을 전면 개혁해야 합니다. 투명성을 높이고 감시 체계를 강화하죠. 김정숙의 보고를 받은 고위 간부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어요. 수사의 칼날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고 진실은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민국방산 본사 앞에 검은 승용차 여러 대가 줄지어 섰어요. 합동수사단 요원들이 차에서 내려 건물을 포위했습니다. 수사관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겠습니다. 수사팀장이 경비실에 영장을 제시했어요. 민국방산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한 직원들이 건물 입구에서 발길을 멈춰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회사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직원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수사관들이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민국방산 사장실에서는 중요한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것 보세요. 동일한 부품인데 납품 단가가 정가의 3배로 책정되어 있어요. 수사관이 계약서를 들고 동료에게 보여주었어요. 허위 시험 성적서도 여기 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발견된 서류들은 조작된 품질 검사 결과였어요. 이건 완전히 사기 행위네요. 수사관들이 증거품을 투명한 봉투에 담았어요. 같은 시간 박철민의 자택에도 수색이 들어갔어요. 영장 집행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수사관들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윤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물었어요. 박철민은 이미 체념한 표정이었어요. 어제 상견례에서 벌어진 일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걸 예상했거든요. 서재에서는 민국방산과 주고받은 각종 서류들이 발견되었어요. 이것들도 모두 증거품으로 압수하겠습니다. 골프장 이용권, 고급 식당 예약 확인서, 호텔 숙박권까지 접대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국방타워 감찰실에서는 실시간으로 수색 결과를 보고받고 있었어요.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물들입니다. 감찰관이 목록을 읽어주었어요. 김정숙은 차분한 표정으로 보고를 들었어요. 계좌 동결 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나? 박 대령과 부인 명의 모든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민국방산 법인 계좌와 대표이사 개인 계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들에서는 긴급히 관련 계좌들의 거래를 중단시켰어요. 부당이득으로 취득한 자산들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군 수사재판부에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요. 피의자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판사가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어요. 박철민은 결국 구속되었어요. 30년간 입었던 군복을 벗고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 올라야 했습니다. 대령님, 후배 장교들이 안타까운 시선으로 지켜봤어요. 윤미경도 조사를 받았어요. 민국방산에서 제공받은 각종 혜택들이 문제가 됐거든요. 호텔 VIP 멤버십과 포인트 적립 내역을 보면 모두 민국방산 측에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전혀 몰랐다고 하셔도 법적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사관의 설명에 윤미경은 고개를 떨궜어요. 박상우는 부모의 구속 소식을 듣고 절망했어요. 서영아, 정말 죄송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괜찮아요, 상훈 오빠. 오빠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서영이 위로했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이 무거웠어요. 민국방산은 방위사업 참여 자격을 박탈당했어요. 10년간 모든 국방 관련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방위사업청에 통보였어요. 회사 주가는 폭락했고 거래처들이 줄줄이 계약을 취소하기 시작했어요. 회사가 문을 닫는 건 아니겠죠? 직원들이 불안해했어요. 김정숙은 수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어요. 관련자들의 구속과 자산 동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재판 준비에 들어가죠. 정의의 실현을 위한 과정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김정숙의 마음 한편에는 복잡한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일이었지만 공적인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는 신념이 더 컸어요. 군사법원 대법정은 엄숙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어요. 높은 천장에 걸린 태극기와 군기가 정의의 무게를 더했습니다. 방청석에는 언론인들과 관련자 가족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피고석에 앉은 박철민의 모습은 초라했어요. 평생 자랑스럽게 입었던 군복 대신 회색 수의를 입은 그의 어깨가 움츠러들어 보였습니다. 피고인 박철민에 대한 공판을 개시하겠습니다. 판사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검찰관이 일어서서 기소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은 직권남용죄, 수뢰후 부정처사죄, 군용물 횡령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기소 내용이 읽히는 동안 박철민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증거 제출이 시작되었어요. 대형 스크린에 한빛호텔 CCTV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영상은 작년 7월 15일 촬영된 것입니다. 화면에는 박철민이 민국방산 김 사장과 은밀하게 만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피고인이 군 기밀이 포함된 입찰 정보를 넘겨주는 장면입니다. 검찰관의 설명에 방청석이 술렁거렸어요. 다음은 금융거래 내역입니다. 윤미경 명의 계좌로 들어온 거액의 입금 내역들이 공개되었어요. 이 돈의 출처가 무엇입니까? 판사가 박철민에게 물었어요. 박철민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민국방산에서 제공한 접대비 명목의 금액입니다. 그 대가로 무엇을 제공했습니까? 입찰 관련 내부 정보를 미리 알려주었고 경쟁업체들이 불리하게 되도록 조작했습니다. 박철민의 고백이 법정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하급자들의 증언이 이어졌어요. 대령님은 개인 행사에 부대 차량과 병력을 동원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젊은 중위가 증언대에 서서 말했어요. 거부하면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셨어요. 휴일에도 민국방산 사무실로 공문을 전달하라고 시켰습니다. 여러 하급자들의 증언에 박철민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GPS 추적 자료도 공개되었어요. 부대 차량이 민국방산 사무실과 한빛호텔을 총 47회 왕복한 기록이 있습니다. 빨간 선으로 표시된 이동 경로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대부분 주말이나 휴일에 이루어진 사적 이용이었습니다. 민국방산의 허위 납품 내역도 드러났어요. 정가 50만 원짜리 부품을 150만 원에 납품받았습니다. 그 차액 100만 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접대비와 리베이트로 사용되었습니다. 검찰관이 차근차근 범죄 사실을 입증해 나갔어요. 변호인이 최후 변론에 나섰어요.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30년 군 복무의 공로를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표정은 엄중했어요.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와 군에 대한 배신입니다. 판사가 준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군 기강을 해치고 국방 예산을 낭비한 중대한 범죄로 판단됩니다. 최종 선고가 내려졌어요. 피고인 박철민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 원을 선고합니다. 또한 군에서의 파면, 처분과 군인연금 삭감을 병가합니다. 방망이 소리가 울리자 박철민이 주저앉았어요. 윤미경도 민사상 책임을 졌어요. 부당이득 반환금 2억 원과 과태료 5천만 원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민국방산은 더 큰 타격을 받았어요. 방위사업 참여 자격 10년 박탈과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합니다. 회사는 사실상 문을 닫게 되었어요. 김정숙은 판결문을 받아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법정 밖에서 기자들이 그녀에게 질문을 쏟아냈지만 그녀는 묵묵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박상훈과 이서영은 법원 앞 공원에서 만났어요. 서영아,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길을 가면 돼요. 두 사람은 결혼을 당분간 미루기로 했어요.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예요. 이서영의 따뜻한 말에 박상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긴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더 큰 부패를 막는 교훈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지 한 달 후, 한빛 호텔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어요. 로비 한쪽 벽에는 새로운 운영 방침이 크게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호텔 운영을 위한 새로운 지침. 모든 군 관련 행사는 외부 감사 하에 진행됩니다. 호텔 매니저가 직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어떤 형태의 특혜나 접대도 절대 금지입니다.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해요. 직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정숙은 매달 한 번씩 민간인 복장으로 이곳을 점검했어요. 상견례 때처럼 평범한 차림으로 불시에 나타나 운영 실태를 살펴보는 거였습니다. 많이 달라졌네요, 소장님. 매니저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는 거죠. 김정숙의 대답은 담담했어요. 군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국방부는 민간업체와의 접촉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군 간부는 업체 관계자와의 사적 만남을 사전 보고해야 한다. 접대나 선물 수수는 엄격히 금지한다. 전국의 모든 부대에 새로운 지침이 하달되었어요. 민국 방산이 있던 자리에는 정직한 중소기업들이 들어섰어요. 투명한 입찰을 통해 공정한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경쟁이 가능해졌어요. 새로 계약을 따낸 업체 대표가 감사 인사를 했어요. 품질로 승부하는 시대가 왔네요. 박철민과 윤미경은 사회적 신뢰를 완전히 잃었어요. 재산 대부분을 몰수당하고 남은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며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상우는 부모의 죄책감을 안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저지른 일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 그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이서영과의 관계도 천천히 회복해 나가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예요.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걸어가면 돼요.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어요. 어느 날 김정숙은 한빛 호텔 창고를 방문했어요. 그곳에는 상견례 날 입었던 청소복이 깨끗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김정숙은 그 옷을 손으로 만지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이 옷의 역할도 끝났네요. 호텔 직원이 옆에서 말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좋은 교훈을 남겨주었어요. 김정숙이 청소복을 정중히 접어 넣었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용산의 풍경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국방타워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시작해서 현장에서 끝내는 것. 그것이 김정숙의 일관된 원칙이었어요. 이도연은 아내의 모습을 지켜보며 자랑스러워했어요. 당신이 옳은 일을 했어요.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었죠. 김정숙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한빛 호텔 복도에는 새로운 표어가 걸려 있었어요. 겉모습이 아닌 진실로, 권력이 아닌 원칙으로. 이 문구는 그곳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김정숙은 마지막으로 상견례를 했던 다이아몬드 연회실을 둘러봤어요. 그날의 모든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청소부로 무시당했던 순간부터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모든 과정이 정의로운 결말로 이어진 것에 대해 깊은 보람을 느꼈어요. 정의는 때로는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찾아와요. 김정숙이 혼잣말을 했어요. 상견례에서 받았던 모욕과 멸시도 이제는 의미 있는 기억이 되었어요. 그 모든 것이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의 일부였으니까요. 김정숙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연회실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으며 그날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직원들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세요. 김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호텔을 나섰어요. 바깥은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용산 거리를 걸으며 김정숙은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이서영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저녁에 뵐게요. 김정숙이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응, 우리 딸. 오늘 저녁에는 맛있는 거 해줄게. 가족의 따뜻함이 모든 피로를 씻어주었어요. 국방타워로 돌아가는 길에 김정숙은 작은 공원에 들렀어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마치 지나간 시간들처럼. 정의를 실현하는 일은 쉽지 않아요. 김정숙이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죠. 공원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김정숙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살아갈 세상이 더욱 정의롭고 공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상훈과 이서영도 언젠가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될 거예요. 시련을 겪었지만 그것이 두 사람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거든요. 김정숙은 벤치에서 일어나 국방타워를 향해 걸었어요. 오늘도 정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요. 상견례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어요. 하지만 정의를 향한 김정숙의 걸음은 계속될 것입니다. 청소복을 입고 모욕을 당했던 그날의 기억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은 앞으로도 그녀에게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교훈, 권력보다는 원칙이 중요하다는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이 상견례 사건이 남긴 소중한 유산이었어요. 한빛 호텔에는 여전히 그날의 교훈을 새긴 표어가 걸려 있어요. 겉모습이 아닌 진실로, 권력이 아닌 원칙으로. 그리고 김정숙은 오늘도 어디선가 부정과 불의에 맞서고 있을 것입니다. 평범한 모습으로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신념으로. 상견례의 진실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교훈을 남기면서 말이에요. 김정숙이 국방타워에 도착했을 때 동료 장교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소장님, 오늘 점검은 어떠셨어요? 많이 개선되었어요.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네요. 김정숙의 대답에 모든 이들이 뿌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온 김정숙은 책상 위에 놓인 새로운 보고서를 펼쳤어요. 또 다른 사건의 시작일지도 모르지만 그녀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어요. 정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니까요. 창 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지만 김정숙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따뜻한 저녁 식사와 함께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견례에서 받은 상처도 그 과정에서 느꼈던 분노도 이제는 모두 의미 있는 기억이 되었어요. 김정숙은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섰어요. 오늘 하루도 정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뿌듯함과 함께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현장에서 시작해 현장에서 끝낸다. 이것이 김정숙의 변하지 않는 원칙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김정숙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단정한 군복을 입은 소장의 모습이 아니라 한 사람의 어머니이자 아내로서의 자신을 보았거든요. 집으로 가는 길에 김정숙은 마트에 들렀어요. 가족들을 위한 저녁 재료를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평범한 일상. 그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걸 그녀는 잘 알고 있었어요. 상견례 사건이 끝난 지 이제 2달이 지났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교훈은 남았으며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았어요. 1년이 지난 봄날 용산구 한 작은 카페에서 박상훈과 이서영이 마주 앉아 있었어요. 창 밖으로는 벚꽃잎이 하얗게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서영아, 정말 괜찮을까? 박상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손 안에는 작은 반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물론이에요. 이제 모든 게 정리되었잖아요. 이서영의 미소가 따뜻했어요. 박상훈은 지난 1년간 아버지의 죗값을 대신 치르며 살아왔어요. 피해를 입은 업체들에게 사과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성실히 일했습니다. 아버지 일로 상처받으신 분들께 계속 죄송스러워요. 그건 상훈 오빠 잘못이 아니에요. 오빠는 오빠만의 길을 걸으면 돼요. 이서영이 그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박철민은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지내고 있었어요. 매주 한 번씩 면회를 오는 아들에게 항상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상훈아,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져서는 안 된다.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서영이도 기다려주고 있고요. 박상훈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대신 더욱 바르게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윤미경은 작은 식당에서 일하며 과징금을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었어요. 호화로웠던 예전과는 달랐지만 마음만큼은 편안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윤미경이 식당 동료에게 말했어요. 돈으로 사는 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한편 김정숙은 국방부 감찰실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소장님, 신고 접수 건수가 30% 증가했습니다. 좋은 현상이에요. 투명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죠. 김정숙의 개혁은 군 전체로 확산되고 있었어요. 민국방산 자리에는 정직기업이라는 새로운 회사가 들어섰어요. 투명한 경영과 공정한 거래를 원칙으로 하는 업체였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경쟁이 시작되었어요. 정직기업 대표가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품질과 신뢰로 승부합시다. 한빛호텔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달 시민감시단이 와서 운영 실태를 점검했고 모든 거래 내역이 공개되었습니다. 투명 경영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매니저가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손님들의 신뢰도 높아지고 매출도 오히려 늘었어요. 카페에서 박상훈이 반지 상자를 열었어요. 서영아, 다시 한번 청혼합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네, 좋아요. 이서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두 사람은 시련을 겪으며 더욱 단단해졌어요. 서로에 대한 사랑도 깊어졌습니다. 이번 결혼식은 소박하게 할까요? 그래요. 진정한 의미가 중요하죠. 두 사람은 화려한 상견례 대신 가족들끼리만 모이는 소박한 결혼식을 계획했어요. 김정숙도 기꺼이 참석하겠다고 했어요. 이제는 정말 가족이 되는 거네요. 김정숙이 이도현에게 말했어요. 그렇죠.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이도현도 만족스러워했어요. 박상훈의 결혼식 날 작은 예식장에 양가 가족들이 모였어요. 1년 전에 그 화려했던 상견례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김정숙은 평범한 정장을 입고 참석했어요. 청소복도 군복도 아닌 한 사람의 어머니로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김정숙이 박상훈에게 따뜻하게 인사했어요. 소장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기회를 주셔서. 박상훈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과거는 과거예요. 앞으로가 중요하죠. 김정숙의 말에 박상훈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 김정숙은 한빛호텔을 다시 찾았어요. 1년 전 그 상견례가 벌어졌던 다이아몬드 연회실이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네요.
매니저가 감회 깊게 말했어요. 좋은 교훈을 얻었죠.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어요. 김정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연회실 한쪽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겉모습이 아닌 진실로, 권력이 아닌 원칙으로.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2024년 상견례 사건을 기억하며. 김정숙은 그 글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힘들었지만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정숙은 공원에 들렀어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정의는 때로 아픈 과정을 겪지만 결국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놔요. 혼잣말을 하며 김정숙은 일어섰어요. 집에서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서영과 박상훈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1년 전 청소복을 입고 모욕을 당했던 그날의 기억은 이제 자랑스러운 추억이 되었어요. 정의를 실현한 값진 경험이었거든요. 김정숙은 집을 향해 걸었어요.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테지만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어떤 상황에서든 정의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상견례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맞았어요. 모든 사람이 제자리를 찾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